안녕하세요. 리나의 책한모공입니다. 프랑켄슈타인 다들 아시죠? 그런데 혹시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 그 괴물에게는 끝까지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 존재는 끝내 불리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떠올리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죠. 말도 못하고 우어 소리만 내고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존재. 저도 그 이미지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알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소설 속 괴물은 말을 합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혼자 언어를 배우고 책을 읽어요. 세상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집요하게 애를 쓰죠. 느리지도 않아요. 사람보다 빠르고 힘도 세고 신체 능력도 훨씬 뛰어나죠. 여기까지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존재는 언제부터 괴물이 된 거지? 소설 속에서 괴물이 흥분한 박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하게 저주받은 내 머리에 증오를 쏟아붓기 전에 내 말을 한 번만 들어다오. 당신이 굳이 더 불행하게 만들려 하지 않아도 나도 이만하면 충분히 괴로움을 겪지 않았는가? 이 대사를 읽는 순간 저는 조금 멈칫했어요. 이 존재를 정말 괴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이 소설이 쓰여진 시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1800년대 초반, 영국이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고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던 시대였죠. 실제로 죽은 몸에 전기를 흘려보내고 근육이 움직이던 실험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던 때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생명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 문제는 만드는 속도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만든 다음에는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은 항상 뒤늦게 따라왔죠.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은 바로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고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그냥 될 것 같아서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어요. 그렇다면 이 소설은 누가 썼을까요? 과학자가 썼을까요? 아니요. 전혀 예상도 못한 작가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고작 18살밖에 안 된 젊은 여자 작가 메리 셸리였어요. 그 시대에는 여자 작가가 거의 없었어요. 더군다나 10대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쓴다는 건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녀가 왜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메리 셸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늘 곁에 있어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와 함께한 계모는 남편과 다정한 메리를 질투해서 그녀를 교육시키지 않았죠. 그래서 메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혼자 책을 꺼내 읽으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아내가 있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들은 함께하기 위해 집을 떠났고 사회는 그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마저 곧 죽어버렸고 메리는 큰 슬픔을 겪으면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린 이 소설 속 괴물은 처음부터 난폭한 존재가 아니라 끝없이 관계를 시도하다가 좌절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 소설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시선이 괴물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를 만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박사는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는 200년 전에 쓰인 프랑켄슈타인의 시대처럼 인간을 닮은 존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판단하고 점점 우리와 비슷해지는 존재들. 그런데 그때처럼 우리가 또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가도 되는 걸까요? 프랑켄슈타인은 영화보다 소설로 만났을 때 훨씬 오래 남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 책을 통해 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